근데 이 신장의 이 약이 나쁜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환자분들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환자분은 병원에 가서 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의사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평소에 조금만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면 신장이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하고 신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약들이 대사작용을 거치는데 두 가지 장기입니다. 하나는 간, 하나는 콩팥이에요. 문제는 간에서는 웬만큼 간 기능이 떨어져도 약들이 조금 더 드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콩팥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약들을 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알 드시면 두 알 드시거나 똑같습니다. 감기약을 처방해 줬는데 같은 약을 5알씩 준 거예요. 드시겠어요? 뭔가 약간 좀 오남용하는 것 같은. 그렇죠. 같은 약을 왜 내가 5알을 먹어야 되는지 환자분들 다 아시거든요. 한 알이 기본 용량이라는 거를. 근데 일반 분들한테는 기본 용량이 한 알인데 이분한테는 5분의 1이 기본 용량인 거예요.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이제 약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장이 좀 약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모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네.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표에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뇨, 두 번째는 크레아티닌. 단백뇨는 신장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손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고, 실제로 콩팥의 기능은 이 크레아틴이에요. 이 크레아틴이 정상에서는 근육에서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남자는 한 1.1, 한 여자는 1.0을 넘지 않아요. 나중에 6, 7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레아티닌 수치 밑에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이 120, 60이면 한 절반 정도구나, 30이면 한 4분의 1 정도구나, 한 15 되면은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 해서 말기라고 부르고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약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좀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약들도 있나요? 뭐 모든 약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특히 주의해야 될 약을 제가 세 가지를 꼽으면, 첫 번째는 진통소염제, 혈압약 계통의 약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항생제 계열은 조금 조심하시라 설명드려요. 자, 진통소염제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는 진통소염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콕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차단하게 되면 이 콩팥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이 합성이 또 안 돼서 갑자기 콩팥의 혈류량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혈압이 있는데 내가 신장도 안 좋으면 약간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고혈압은 어떤 병이에요? 혈압이 혈관에 막 압력을 줘서 혈관이 나빠지는 병이에요. 콩팥은 다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은 오래되면 다 콩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약 꼭 드셔야 돼요. 신장이 나쁜 고혈압 환자는 더 열심히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 약들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칼슘 채널 차단제, 레닌 안지오텐진 시스템 차단제, 뭐 이뇨제 계열. 그 중에서 콩팥을 보호하는 약제들이 레닌 안지오텐진 계열을 차단하는 약제입니다. 이 약은 원래 혈압약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콩팥병 치료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불행하게도 이 약을 조심했어야 돼요.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나는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절대 끊으면 안 된다.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절대 혈압약 끊으면 안 되고, 하지만 혈압이 낮아졌을 때도 그 약을 드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레닌 안지오텐진계 혈압약들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를 꼽아주셨는데 항생제는 뭔가 몸에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면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 네. 당연히 써야죠. 대부분의 항생제들은 신장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약간의 독성 위험성이 있는데, 하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저는 항생제를 먹어야 낫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처방해 주시고 그냥 약국에서 타오면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약을 탔는지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리터러시 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처럼 실제로 심평원에 있는데 정보를 내 휴대폰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그림과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플랫폼, 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앱으로 한눈에 보면 참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 신장의 이 약이 나쁜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환자분들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환자분은 병원에 가서 제 콩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합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의사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할 질문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이 주위에 되게 많아요. 연세가 드셔서 나빠지신 분,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 당뇨 고혈압이 오래돼서 합병증으로 좀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콩팥 기능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데 약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을 꼭 필요한 정도만, 기간만 사용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콩팥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도 유의하면서 적정량만 딱 먹을 수 있게 해야겠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